안녕하실래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18번째 시간입니다. 뭐, 안녕하는 게 내가 안녕하고 싶어서 안녕하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살면 참 피곤하겠죠? 그냥 인사라는 것이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는 어떤 하나의 통로라고 할까?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워낙 제 유튜브가 재미가 없다는 평들이 많아서 이런 거라도 변화를 한번 줘볼까 하고 이렇게 또 부질없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마른 화분에서 그 흙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게 너무 가련해서 거기에 물을 주다가 관엽식물에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관엽식물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들에 나가면은 들이나 산에 이제 야생화도 많고, 뭐 이런 잡초 같은데 보면은 꽃이 참 예쁘게 피는 그런 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그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도 뭐 어떤 식물이 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 할미꽃 같은 거는 이제 워낙 그 책에서 그림을 많이 보고 해서 그 피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저기 할미꽃이구나 하고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뭐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알만한 식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관엽식물이라는 게 이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 식물들이다 보니까 이름들이 엄청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글로 뭐 번역이라기보다는 어떤 한글 이름을 따로 이제 지어주는 게 가끔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점란이라는 그 식물도 이 영어로 좀 긴 이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좀 다 까먹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식물 종류와 이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흥미를 가지다 보니까 그래도 즐겨보는 그런 그 식물들은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화실 옆에 있는 꽃집에 가가지고 뭐 이건 이름이 뭡니까 저거 뭡니까 이제 몇 번 물어봤더니, 그 화실 그 꽃집 주인 되시는 분이 잘 그러지 말고 그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세요. 그걸 이제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그 관엽식물에 관한 그 책이 이렇게 좀 두툼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제 관엽식물의 그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의 그 이름, 그리고 그 재배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책 한 권에 있는 그 식물의 가짓수만 해도 이제 뭐 100가지가 넘는 굉장히 그 다양한 식물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수십 년 동안 또 그 식물과는 거리가 멀게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이름들도 이제 다 까먹고 그랬는데, 그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관심이 이제 많을 때라 또 굳이 그 책을 이제 사가지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뭐 어떤 게 뭐 어떤 이름 가지고, 그 중에 지금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이제 아이비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정식 그 학명이나 이런
부르는 명칭들은 또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압축해서 부르는 또 이런 이름들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러브체인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그 줄기가 그 마치 뭐 가느다란 실처럼 이렇게 쭉 뻗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어른들 엄지 손톱 정도 되는 크기의 그 꽃잎이 아니라 잎사귀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하트처럼 생겨가지고 별명이 이제 러브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식물도 원래 이름이 이제 다른 게 있는데, 그 잎사귀의 그 모양이 이제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별명이 러브체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러브트리가 아니고 러브체인이라고 한 거는 그 가느다란 그 줄기가 쭉 이렇게 뻗쳐 나오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하트 모양의 잎사귀가 이제 달려서 이제 그 길게 그 생긴 모양이 무슨 사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러브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꽃집 사장님한테 이제 제가 배운 그 얘기들 중에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그 화초나 관엽식물을 관리할 때 이 물을 안 줘서 말려서 죽이는 것보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 뿌리가 썩어서 죽는 식물이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 주는 그 횟수를 너무 뭐 날마다 이렇게 물을 부어주거나 이러지 말고, 겉에 흙이 말랐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관엽식물의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너무 자주 물을 주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그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굶어서,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력을 잃고 뭐 일주일에 3일씩 투석을 받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 생긴 결과인데, 이게 당뇨라는 게 그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뭐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뭐 알코올을 너무 과다 흡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할 경우에 당뇨가 생기기가 쉬운데, 제가 그 후배들 만나고 하면은 늘 먹는 게 삼겹살에 소주를 이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 되어서 당뇨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뭐 원예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을 키울 때는 절대로 그 비료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또 물도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도 이제 그분한테 듣고 나서부터는 그 항상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차라리 또 부족한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낫다라는 하나의 교훈을
그 식물을 키우면서 이제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의 섭리를 어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엽식물 중에는 이렇게 그 화분에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위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넝쿨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넝쿨 식물은 그 넝쿨을 그냥 두면은 그 화분에 심어놨을 때 이제 아래로 넝쿨이 쳐지게 되는데 그 뿌리는 땅 속에다 그 자기를 이제 받고 살기 때문에 아래쪽을 향해야 이게 잘 자라고, 줄기나 잎은 그 식물의 속성이 위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를 향하게 해야 이제 크기도 더 커지고 잘 자란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덩굴 식물들을 보기 좋다고 아래쪽으로 축 처지게 하면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식물들한테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기둥을 만들어서 그 식물이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예를 들어 스킨답서스 같은 그런 그 잎이 큰 그런 식물들은 위로 갈수록 점점 잎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분에 심어가지고 아래로 축 처지게 해놓으면은 뒤로 갈수록 점점 그 잎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게 하는 것도 자연의 섭리를 이제 어기는 것이 되겠지만, 뿌리는 아래를 향하게 하고 줄기는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그리고 또 식물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키워야만이 식물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요즘 이 어린이들이 이제 자랄 때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사교육으로 뭐 이리저리 학원으로 돌리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진흙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글도 모르는 애들한테도 뭐 영어를 배우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정작 자연스럽게 자라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뭐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도 하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그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일 텐데, 어떤 인성 교육은 아예 둘째 치고 오로지 어떤 지식 교육만 열심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식을 익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방은 어떻게든 지식을 못 나보다 뒤지게 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어떤 그 비뚤어진 경쟁 심리를 이제 자꾸 키워주는 그런 식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살벌해지고 사회악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경쟁 위주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 경쟁을 이기고 그나마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나마도 또 다행인데,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 복수심 이런 걸 가지고 살다가 이제 상대방을 해치는 범죄자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뭐 이제 그 지방 자치를 위한 그 선거도 있고 했는데, 선거야말로 그야말로 사상 결단을 하는
또 목숨을 거는 어떤 그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나 상대방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해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내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네거티브로 상대방의 흠집만 그 드러내 가지고 무조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나를 찍으십시오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참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건 아닌데 싶은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 그루의 잡초를 길르든가 아니면 예쁜 꽃을 키우든가 식물 한 그루를 가꾸면서도 그 식물들이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관여식물에 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하고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는 단지 관여식물들이 보기 좋더라라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관여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식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또 관여식물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회수를 올려주셔서 고마운데, 이왕 조회를 하신 바에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또 혼자만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뭐 재미는 없지만은 들을만한 얘기가 꽤 있더라, 너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구독자를 좀 늘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